자연은 항상 최단 경로를 따른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닿을 때까지 사과는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로 떨어진다.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거나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자연은 지극히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라. 그리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가 느낀 느낌을 믿으며 나아가라. 그것만으로 된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성공에 점점 가까워진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는데 부자처럼 살아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 어딘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죠.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돈이 생기면 여유를 찾을 거야. 시간이 나면 운동을 시작할 거야.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진짜 삶을 살 거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의 역설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뇌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은 왜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살아야 진짜 부자가 되는지 그 사고방식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서는 부의 역설, 저자는 강봉구,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꼭 부자가 됩니다.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살아라.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는 그리스 출신의 해운업 사가다. 그는 평범을 떠나 그 이상으로 독보적인 부와 재물을 가졌던 인물이다. 또한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유명 인사이기도 했다. 그의 자산 총액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도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20세기 세계 해운업계를 주름 잡았던 그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배가 많았든지 웬만한 국가의 해군보다 더 많은 선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를 선박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오나시스가 부모에게서 배를 물려받았다거나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는 매일매일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에게는 비범함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을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전부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매주 급여를 받는 날이 되면 곧장 고급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부자들만 가는 레스토랑이었기에 한 끼에 그의 일주일치 임금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오나시스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 당신은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비가 위축되다 못해 심지어 일부 청년층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로 검소함이 강조되는 요즘이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한 끼 식사에 모든 돈을 지출하는 이유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들과의 인맥을 쌓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과도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러한 지점을 노린 것이 전혀 아니다. 그가 만약 레스토랑에서 만난 어떤 부자의 지혜와 인맥, 정보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그는 그가 만난 부자 이상의 부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레스토랑에서 찾아온 그 어떤 부자보다 차원이 다른 부자가 되었다. 부자를 따라해서 부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부자의 지혜와 태도를 배워야겠다. 어떤 부자가 돈을 번 방식을 따라해서 부자가 되겠다. 모두 틀렸다. 이러한 모방은 그야말로 나는 뇌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생각을 따라하지 못한 채 행동만 따라하는 것은 속빈 강정과 같다. 우리가 어떤 부자를 보고 따라한들 결국 그 부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만을 따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세팅된 뇌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러면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 또한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의미하다고 강조한 미라클 모닝과 같은 자기개발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자의 뇌를 만드는 것이다.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는 결코 부자의 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방법은 오로지 돈을 벌었다는 생각뿐이다.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해야 한다.
나는 돈을 벌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자들의 생각은 이것뿐이다. 그 외에 부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는 부자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한다. 행동을 따라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들의 행동은 당신이 돈 버는 생각을 통해 부자의 뇌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나시스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자. 그가 고급 레스토랑을 간 것은 부자를 따라한 것일까? 아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즉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는 부자여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즐겼을 뿐이다. 그렇기에 그는 일주일치 임금을 한 끼 식사에 사용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그는 돈을 벌었다는 상상에 완전히 몰입하여 실제로 부자처럼 돈을 썼다. 그렇게 그는 아주 강력한 부자의 뇌를 만들었고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상상을 하려면 현실을 잊어라. 지금 즉시 부자가 되라는 말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나시스의 이야기에는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분수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소득 지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자처럼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오나시스 또한 고급 레스토랑에 간 탓에 일주일의 대부분은 빈곤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당장 먹을 게 없어 굶고 있더라도 그러한 현실 상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원하는 상상만을 지속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부자 행세를 했다. 오나시스처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처럼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부자가 된 상상을 할 때 현실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눈을 감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상황, 현실의 조건과 멀어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부자가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만 찾고 있다. 그들에게 끈기와 담력이 부족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직 현실의 상황에서 눈을 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 이러한 한 끗 차이에 있다. 때때로 현실을 잊어버리는 능력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만 보이는 게 당연하다. 학력이 짧아서 아직 배울 게 있어서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 자신의 성공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잊어야 한다. 그리고 그냥 지금 바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냥 지금 바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바로 그에 걸맞게 내가 프로그래밍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더 생생하게 상상하라. 작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청년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처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광한다. 작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년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이들의 성공은 우리의 현실도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다가온다. 홍콩 청쿤그룹의 창업자 리자청은 이러한 자수성가 스토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가난한 종업원에서 사업가가 된 뒤 플라스틱 공장을 시작으로 호텔, 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사세를 확장하며 청쿤그룹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냈다. 한때 아시아 최고 부자의 이름을 올렸던 그의 명성은 서구권에도 익히 알려져 타임지, 포브스지 등에서 아시아의 위대한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사업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고도 불렸다. 리자청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 찻집에서 차를 나르는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그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찻집 종원으로 일하면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14살에 처음으로 찻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돈을 벌어 어머니와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리자청은 남달랐다. 그는 찻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기호를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다시 찻집을 방문하였을 때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차를 준비했다. 그는 곧 찻집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찻집의 매상이 오르자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세상 물정을 알아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는 손님에게 단순히 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했다. 찻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은 후에 그가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바탕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플라스틱 공장을 창업했다. 때마침 이탈리아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발명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는 이를 카피해 와서 크게 성공한다. 리자청은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고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부자가 된 나 자신을 상상했다. 비결이라면 그것뿐이다. 그 또한 자신의 성공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언제나 상상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상상했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암울한 전망과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신체적 움직임 없이 머리로만 하는 행위이기에 쉬워 보일 수도 있다. 나 또한 상상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상하는 것 또한 일종의 능력으로서 계속해서 역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상상을 잘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깊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믿고 원하는 것을 이룬 미래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그릴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다. 이것은 상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현대그룹을 만들고 국내 재계 서열 1위에 올랐던 정주영 회장.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자수성가의 신화와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로 꼽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은 다음과 같다.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로 대표되는 실행력과 도전정신, 빈대 철학이라 불리는 전심전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자. 실행력, 도전정신, 전심전력, 불굴의 의지, 결국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닌가? 나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어받던 방식으로 꼽고 싶지 않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내가 꼽는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은 불가능을 고려하지 않는 상상력이다. 그는 불가능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성공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사업을 성공시킬 생각에만 열중하다 보니 그 누구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다. 그가 단돈 500원으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500원으로 500억이라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차 없었던 시기,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꿈을 키웠다. 사실 이는 그의 도전을 대놓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무모한 일이었다.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를 짓고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선박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은데 선박보다 더 큰 시설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이를 실행할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황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로 향했지만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에게 투자하는 곳은 없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한국의 조선업이 당시 저렴했던 인건비를 바탕으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은 영국으로 가서 마침내 투자 유치를 받아온다. 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일화는 여기서 등장한다. 영국의 은행을 찾은 정주영 회장은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그리고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우리의 선조들이 영국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철갑선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오래전부터 배를 만들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500원짜리로 보여준 것이다. 그의 재치와 기계에 감탄한 영국 버클리 은행의 부총재는 정주영 회장에게 차관을 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주영 회장의 현대조선소는 1987년 조선업 세계 1위의 꿈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머릿속에 이미 완공된 조선소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은 누구보다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한 장을 갖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선소 건립에 필요한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주영 회장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라도 한 번쯤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한다는 생각을 아주 빠르게 떨쳐냈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일을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 너무도 강렬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불가능해도 밀어붙이는 것.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 계산기에 불가능이란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는 조선업이 불가능해 포기한다는 결정과 도중에 실패하는 미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만약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면 오늘날의 현대그룹과 한국의 조선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돈이 있어야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은 가난한 내가 보내는 오래된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그 회로를 끊고 부자의 뇌를 새롭게 연결할 차례입니다. 내면의 설정값이 바뀌면 나의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먼저 부자의 뇌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 역시 매달 말일이 되면 대출금 이자와 카드값에 허덕입니다. 계속 나가는 돈만 생각하니 현실도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빚만 생각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부터 부자처럼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를 꼭 가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